쌤튜브. 대화라는 거는 전쟁이 아니에요. 이제 내 감정을 잘 알아야 타인의 감정을 알 수 있어요. 저도 스스로 너무 놀란 거예요. 그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 가지는 진실성. 이게 분명히 있는 거는 사실이구나. 그동안 책을 여러 권 냈는데 사람들이 다 저보고 뭐라 그랬냐면 넌 도대체 무슨 책을 쓰고 싶어서 이렇게 책을 내냐라고 물었어요. 늘. 첫 번째 책은 에세이를 썼고요. 제 일기 같은 걸 다 모아서. 두 번째 책은 제가 뉴욕에서 2년 있었던 동안에 뉴욕이 어떤 곳이고 사람들한테 그 느낌을 좀 전해주고 싶어서 이제 여행 정보책 같은 거를 냈어요. 에세이였어요, 그것도. 근데 세 번째 책은 혼자 공부해서 아나운서 되기라는 자기계발서를 썼고, 아나운서를 하고 싶어하는 젊은 사람들한테 좀 돈을 안 들이면서 아나운서 생활을 해보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세 번째 책을 썼어요. 모두 다 다른 책이고 주제가 다 달라서 사람들이 너는 궁극에 뭐를 쓰려고 그러는 거냐? 왜 자꾸 책을 내냐? 그 질문을 늘 받았었고, 근데 오늘 제가 오늘 이번에 낸 책은 그동안의 그 방황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가 정리가 된 책이었어요. 왜냐하면 제가 소설책을 읽고 또 이런 관심 있어 하는 뭐 음식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일까 쭉 생각해 보다 보니까 그게 다 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거였던 거예요. 제가 소설 중엔 연애 소설만 읽거든요. 이유가 연애 소설은 그 안에 사랑 얘기 안에는 사람의 그 소통의 아주 밑바닥, 관계의 밑바닥이 다 나와요. 진짜 좋아하면 거짓말 할 수가 없거든요. 너무 솔직해지죠. 소통이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대신에 상처도 엄청 크게 주고 그걸 또 딛고 일어나야 되는 아주 힘든 과정이 있으면서 그 안에서 많은 관계를 배우게 됐어요.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그런 소설책을 읽고 방황을 하고 한 것들이 모여서 이번에 책 공감의 언어란 책이 됐고, 이 책을 이제 뭐 오늘 어차피 읽으신 분도 계시고 읽어보실 분들도 계셔서 제가 뭐 이 책의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, 이 책을 쓰게 된 계기와 이게 가지는 시대적인 걸 어떤 점에서 필요하실 거니까 그런 도움을 받으시라는 팁 정도만 오늘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들어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. 제가 말을 하는 직업이잖아요. 글을 쓰는 직업이 아니에요. 저는 글은 취미로 써요. 그래서 말을 하는 직업인데 너무 허전한 거예요. 방송이 끝나면 저는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사람들의 말을 들었는데 뭔가 좀 더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아쉬운데 끝났어, 방송은. 다 가. 그리고 저는 집에 가야 돼. 너무 허전한 거예요. 집에 가면 뭔가 이렇게 완결되지 않은 느낌? 뭔가 관계를 시작을 했는데 이어지지 않는 느낌? 그런 허전함? 이런 것 때문에 늘 허탈했었어요. 집에 갔을 때.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이 말은 참 이게 허전한 직업인가 보다는 그 허무함을 한 십몇 년 정도 갖고 살았었어요. 그래서 삶에서 말은 의미가 없는 거야. 그렇게 생각하고 혼자 이제 글을 써야겠다. 그러면 좀 책이라도 남으니까 남기면 좀 덜 허전하겠지 하고 책을 썼어요. 계속 글을 쓰고 뭐 책을 읽고 조금 덜 허전한 듯해요. 왜냐면 책이 나오니까. 그러나 또 책을 다 끝내고 나면 얘는 저랑 다른 애가 되어 있는 거예요. 책을 쓸 때는 제가 막 몰입해서 하니까 얘랑 나랑 하나의 몸이 된 것 같은 그런 뿌듯함이 있다가 딱 얘가 책으로 발간이 되는 순간 얘랑 나랑 분리가 되면서 또 허전한 거예요. 그래서 이건 뭘까? 제가 이제 계속 고민을 했어요. 그리고 이 소통을 우리가 하는 거는 과연 뭘까? 막 이런 생각을 늘 했고, 그 고민을 한 후에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어떨 땐 잘 되는 날, 안 되는 날, 인생에 잘 풀리는 날, 안 풀리는 여러 날들이 있잖아요. 근데 그렇게 제가 들어가 있을 때, 제가 사람들을 피해서 너무 방송 많이 하고 이제 허전하니까 들어가 있으면 방송을 했던 친구들이 저를 불러내기도 해요. 제가 힘들 때 도와주기도 하고. 그렇게 되면서 이런 관계들 속에서 방송은 뭘까? 소통은 뭘까? 하는 걸 정리를 해본 거죠. 근데 소통의 목적이 그럼 과연 어디 있을까?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나눈 다음에 집에 가면 뭐가 남나요? 왜 하나요? 우린 얘기를. 우리의 관계를 만들고자 시작을 하는 거예요. 관계가 없다면, 그게 이어지지 않는다면 소통은 참 허전한 거예요. 아무 의미가 없어요.
그래서 소통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이런 걸 이제 오늘 얘기를 할 거고, 제가 그동안 방송한 걸 따져보니까 1대1로 방송한 것만 인터뷰한 게 한 550명. 그리고 제가 한 14년 정도를 매일 방송을 했어요. 매일. 그러니까 매일 말을 한 거죠. 매일 소통을 한 거죠. 그렇게 계속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. 그것을 하나의 잡으로 했었고, 그 다음에 방송에서 말을 1대1로 나누진 않았어도 라디오도 제가 10분짜리 인터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만난 사람들, 스쳐간 사람들 다 세봤어요. 러프하게. 한 6만 명? 하루에 어떨 때 50명의 아줌마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다 발언을 하진 않았지만 거기에 대한 반응을 했고, 제가 그 사람들의 표정을 다 보면서 방송을 했었고, 그 사람들이 저하고 끝나고는 당연히 다 한 명 한 명 인사하고 가고, 들어올 때도 저하고 다 인사하고 들어오고, 그렇게 스쳐간 사람들이 한 6만 명. 그러다 보니까 방송을 한 십몇 년을 하고 나니까 소통이라는 건 이런 거 아니야?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. 감. 근데 이거는 딱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. 그냥 이렇게 막연한 느낌? 소통 이렇게 하는 거야.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던데? 하는 느낌은 있었지만 그거를 딱 잡아내지를 못해서 제가 이걸 어떻게 잡아내지? 하고 고민을 하다가 하게 된 게 이제 공부였어요. 우연히 미국에 가서 2년 동안 일을 안 하는 동안에 그쪽에서 원고 청탁이 왔고, 그게 리더의 스피치를 써달라는 원고 청탁이 왔어요. 그래서 이제 그걸 쓰면서 스피치라는 게 뭐고 말이라는 게 뭘까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학문적인 고민을 했고, 우리나라는 사실은 말의 문화가 아니에요. 글의 문화예요. 왜냐하면 우리는 좀 권위적이고 위계 질서가 있는 그런 사회고, 언어 자체가 존댓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권위적이라는 얘기예요. 근데 미국은 엄마 아빠한테도 다 반말하잖아요. 그러니까 평등한 거예요. 그 평등 문화에서 사실은 말이 발전하고 글보다 말이 더 발전해요. 근데 우린 평등하지 않은 문화이기 때문에 그거를 누르고 글로 쓰는 거죠. 그리고 말을 좀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. 근데 이게 바뀌지 않는 한 이 사람들의 문화가 행복하게 가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조금은 돼요. 왜냐하면 소통이 원활해져야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고, 우리가 하버드 대학에서 한 행복 연구를 보면 사람이 궁극에 가장 행복한 것은 관계로 인한 거예요. 내 가장 가까운데 내 많이 일하는 그 공간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, 그러면 행복해져요, 사람이. 그런데 가까이 있는 내 남편과 너무나 사이가 안 좋고, 내가 가장 열심히 같이 일하는 회사에서 나의 동료가 나를 가장 미워한다면 정말 행복할 수는 없어요.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사는 좀 사회적인 동물이거든요. 우리 사람이라는 거. 그래서 행복은, 그래서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100세까지 막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을 여러 가지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대화를 잘하는 거예요. 누구하고나 대화를 잘하는 거. 그게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 비결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그 부분에서 소통 참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, 그 외국에서 이제 한 7년 정도 그때 공부를 시작해서 제가 한국 돌아와서도 계속 소통이라는 게 어떤 거고, 우리의 뇌는 어떻게 발전했고, 그래서 언어가 어떻게 발달하고, 우리는 바디랭귀지를 어떻게 쓰고,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하면서 소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제 나름대로 좀 정리가 됐고, 그래서 이번 책에는 사실은 제가 담으려고 했던 거는 그 소통하는 순간의 느낌, 그건 경험해 보지 않으면 사실 알 수 없잖아요. 그 순간에 그런 경험을 누군가하고 가져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데, 그 느낌을 제가 여기서 전달을 해보고 싶었어요. 에세이 형태로. 내가 느꼈던 그 순간에 그 나의 마음속과 머릿속에 들었던 그 생각들을 한번 잘 적어서 마치 나랑 앉아서 대화를 하는 것처럼 느끼시면서 그 경험을, 간접 경험이지만 한번 강하게 하고 나면 누군가하고 소통을 할 때 그런 느낌을 찾으려고 하시지 않을까. 그렇게 된다면, 찾을 수만 있다면 그건 행복일 텐데 하는 생각으로 이제 에세이 형태로 쓰게 된 거고,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담지 못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정보 박스로 만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훈련해야 하고
어떻게 나는 얻어냈고 이런 걸 좀 정리를 해보려고 했어요.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돼 있어요. 제 책이 좀. 그러나 그 기본적인 건 그런 형태로 만들어 놨고요. 제가 그렇게 이제 쓰겠다고 생각한 건 사실은 3년 전부터 책을 쓰겠다고 생각했어요. 아, 공감에 관한 게 이제 어느 정도 써야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잡고 소통에 대한 걸 쓰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행동으로 못 옮기고 계속 구성안을 들고서는 이럴까 저럴까 이러고 있었어요. 근데 그걸 확신을 주게 된 책들이 몇 권 있어요, 저한테.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책이었는데, 보면 인간은 과소평가되었다. 너무 저하고 안 어울리는 책이고, 젯 콜빈이라는 저 사람은 포춘이라는 잡지의 편집장이에요. 이 경제 분야에 오랫동안 일을 했던 사람이고 경제 기자 출신이고, 근데 이 사람이 이 책은 4차 혁명에 관한 그런 책이에요. 지금 요즘에 맨날 기업에서 얘기하는 게 4차 혁명 아니에요? 기계가 모든 걸 대체할 거고 사람에게는 사람은 이제 쓸모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, 지금 금융권을 비롯하여 여러 그 장르의 직업들이 일자리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. 그 일자리가 줄어든 건 사람이 아닌 기계로 대체하면 더 싼 비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대체될 거예요. 어떤 사람은 현대자동차 공장을 갔다 왔더니 직원이 40 몇 명밖에 없더라. 옛날에 400 몇 명이 있었는데 마음에 10분의 1이 줄었다.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. 그만큼 일자리가 지금 계속 줄고 있는 거예요.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이 과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. 그거를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인간의 도대체 어떤 능력이 그 가치를 평가받을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던져놓고 그 답을 찾는 책이에요, 저 책이. 그래서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인간의 깊은 본성에 맞닿아 있어서 그것에 필요에 의해서 이건 도저히 인간이 아니면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이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거는 안 없어진다. 그 일자리는. 딴 건 다 없어져. 인간의 본성에서 아주 깊은 본성에서 이거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깊은 본성에서부터 나온 게 아니면 나머지는 다 사라진다 이 소리예요. 그럼 남은 게 마지막 무엇이냐? 거기에 결론이 공감이라는 거예요. 이 사람이 써놓은 거예요. 제가 말한 게 아니라.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. 얘가 어떻게 나랑 이렇게 똑같은 생각을 하지? 나는 공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. 내가 계속 얘기를 하니까 공감, 그거 좋죠. 이러면서 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. 왜냐하면 그거 너무 힘들지 않아요? 그렇게 사는 건?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책을 딱 보는 순간에 이건 분명히 맞다. 저 사람이 경제 쪽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했고 편집장을 하면서 수많은 기사들을 쓰고 만지고 기획을 하면서 이 사람이 가지는 촉이 있을 텐데 이 사람 공감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. 신기하네. 어떻게 나랑 이렇게 똑같은 생각을 했지? 너무 놀랐어요. 근데 사실 그 몇 년 전부터 제가 이제 3년 전부터 책을 쓰려고 했던 계기가 한 3년 전부터 3년 전에 인문학이 이제 거의 말기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찾기 시작하고 막 궁금증을 가지면서 그 다음 단계로 한 게 사람들이 혼자에 관한 책, 고독에 관한 책, 이런 책들이 막 팔리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엔 최근에는 초솔로 사회까지 계속 비슷하게 혼자 고독 솔로 이런 쪽으로 책이 쫙.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교보 북모닝 CEO에 그런 책 선정해 주는 게 있거든요, 교보에서. 거기 안에 제가 자기계발서 입문 분야 선정위원으로 4년 정도 해보니까 책의 추이가 쭉 보이는 거예요. 사람들의 지금 관심사가. 그러면 혼자, 고독, 초솔로 이것을 뒤집어 얘기하면 그 안에는 외로움,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. 아니,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. 옛날보다 줄었나? 서울의 인구가? 그것도 아니거든요. 아니, 인터넷이 발달해서 더 많이 소통하는데 뭔 소리야? 그런데도 외롭다는 얘기거든요. 그거는 제대로 된 소통을 못하고 있다? 라는 말을 반증하는 거예요. 저같이 소통에 관심이 가진 사람이 볼 때는 그건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. 한 명이라도 깊은 소통을 하면 외롭지 않아요. 누가 나를 완전하게 이해해 준다면 외로울 이유가 없어요.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외롭고 혼자고 고독이고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원래 그 감정은 그대로 듣는 게 아니라 그 이면을 정확하게 봐줘야 되는데 저는 원래 그거 보는 게 제 직업이고
그걸로 소통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도 제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이 혼자 고독 외로움 거기에 이면이 탁 읽힌 거예요. 소통이 안 되고 제대로 된 깊은 소통이 없고 내 존재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외로운 거구나. 그렇다면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? 그걸 생각했어요. 그래서 이제 공감에 대한 것이 필요할 것이다. 사람들한테 소통 얘기를 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그래서 책을 쓰겠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. 근데 왜 이 사람이 공감이 이렇게 인간 본성에 닿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얘기했냐면 이 책에 있는 그대로의 쿼테이션을 보자면 이 공감은 그냥 이렇게 소통 이렇게 대충 하는 소통과는 달라요. 좀 깊은 소통이에요. 공감은. 그래서 놀랍도록 섬세한 상호 간의 유대예요. 저희가 누구 얘기를 정말 고민을 하는 걸 내가 들을 때는 모든 촉을 세워서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들어야 돼요. 그러면 그거는 정말 섬세한 과정이죠. 놀랍도록 섬세. 그래서 기계가 따라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. 그렇게 섬세한 것. 그리고 또 인간에 대해서 가장 깊은 이해는 인간에 대한 경험 중에 가장 깊은 수준의 인간에 대한 경험이에요. 사람을 완전히 공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깊게 알게 돼요. 깊게 알게 되는 이 경험은 인간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죠. 기계가 그렇게까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감은 앞으로의 세대에서 굉장히 필요한 거고 그것이 4차 혁명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이 사람은 쓰고 있어요. 실제 맥켄지나 이런 컨설팅 회사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인간 대 인간으로 하는 인간이 인간을 다루는 비즈니스 장르 특히 교육 분야라든가 이런 쪽은 예전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직장의 숫자 늘고 있어요. 일자리가 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분야가 인간 대 인간으로 대면이 적은 쪽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. 그래서 어제 이제 제가 강의할 때 어떤 분이 이제 교육 분야에 계신데 어떻게 선생님 역할이 그럼 뭐라고 생각하냐 뭐 이런 걸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. 지식을 이제 더 이상 전달할 필요가 없죠. 점점 없어질 거예요. 인터넷을 열면 다 있어요. 선생님이 다 있어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육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? 지지를 받고 싶은 거죠. 선생한테. 선생이 나를 응원해 주기를 바라는 거고 그런 부분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예전처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. 다른 걸 해줘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그 영역을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. 쌤튜브